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본간호 병원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께서 수분과 체액 균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다시 기본간호 강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심전도와 관련한 영상 요청도 있었는데 심전도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심전도 역시 분량을 조금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알려드릴 내용은 물리적 병원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로 조명인데 인공적인 조명보다는 자연광이 좋기 때문에 적절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직사광선이 직접 눈과 얼굴에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눈부심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조명을 조절해야 되겠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복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온도 습도에 관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온도는 대체로 20에서 24도 정도 유지하고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에서 24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절하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도 분비물을 더 묽게 해서 배출하기 쉽게끔 습도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환기와 냄새의 경우에는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 15분간 시행하고 환기 시 바람이 직접 환자에게 닿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 환기를 더 권장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은 받는 즉시 비우고 교환한 드레싱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즉시 폐기하고 병원 건물 내에서는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죠. 냄새도 냄새지만 주변 환자분들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타 부분을 살펴보면 벽은 하늘색이나 연녹색이 좋다고 하고요. 이런 색깔이 안위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검은색이라든지 흰색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은 색깔도 좋지 않고요. 채도가 높은 색깔 역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색이나 연녹색 같은 색깔이 좋은 거죠. 병실 바닥의 경우에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병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이라든지 스크린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요. 소음의 경우는 환자를 예민하고 피로하게 하기 때문에 방음장치라든지 이중창, 탄력성 바닥재, 그리고 커튼 등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제품을 살펴보면 혈액이나 점액이 묻은 경우에는 더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 먼저 헹궈야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특히 혈액의 경우에는 더운 물로 헹궜을 경우에 응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세척하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찬물로 먼저 헹군 후에 더운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해야 한다.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에 잘 헹군 뒤에 마른 걸레로 닦아서 제자리에 보관해야 되겠죠. 변기의 경우에는 100배 정도 희석한 락스를 사용해서 소독한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고무 제품의 경우에는 역시나 찬물로 헹구고 더운 물과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고 헹구고요. 고무관의 경우에는 물을 통과시킨 후에 안에 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걸어서 말려야 되고 아이스백이라든지 핫백은 사용 후 물을 제거해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는 웬만하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유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착 방지를 위해서 공기를 어느 정도 채워둔 다음에 말려야 되겠고 고무 제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햇볕이라든지 불 가까이에 두면 안 되고요. 기름, 산성, 비누, 햇빛에도 약해서 보관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외과용 기구의 경우 사용 후 즉시 역시나 찬물로 씻고 더운 물과 비누로 세척하고요. 솔을 사용해서 연결 부분과 톱니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미생물의 배지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해야 해요. 그리고 역시나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병원 환경과 관련해서 침상 만들기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면 침상 만들기는 새로 입원하거나 병실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서 침상을 새로이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간호 내용이겠고요. 준비물을 먼저 살펴보면 고무포 1장, 반혼이불 1장, 큰 혼이불 2장, 담요 1장, 침대포 1장, 베개와 베갯닛. 침대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대포는 상황에 따라 빼도 됩니다. 침상 만들기 방법을 살펴보면 사용할 순서대로 베개와 베갯닛, 침대포, 담요, 위 혼이불, 반 혼이불, 고무포, 밑 혼이불 순서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침상 만들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순서가 나옵니다. 이제 침상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순서는 당연히 반대로 기억하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병원 침상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침상에서 처음으로 매트리스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고 침상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밑 혼이불을 솔기가 밑으로 가도록,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내용이, 밑으로 가도록 하고 침상의 중앙선에 맞춘 후 침상 밑으로 넣음. 그래서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선을 잘 맞춰주고 머리 쪽으로 끌어올린 후에 밑 혼이불을 솔기가 밑으로 가도록 이 안에 접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밑 혼이불의 머리 부분을 좀 더 여유있게 위쪽으로 남기고 침상 모서리를 사각봉투 접기로 해서 잘 이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무포를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혹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오로가 흘러내리면서 침상이 젖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무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고무포 역시 중앙선에 맞추어서 등의 중간 부위에서 대퇴 중간 부위까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오도록 편 다음 팽팽히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고무포를 깔아서 밑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반 혼이불을 덮어요. 중앙선에 맞추고 고무포 상단보다 10cm 정도 더 덮이도록 편 후에 침상 밑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반 혼이불의 경우 소를 당연히 밑으로 가도록 넣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좀 나와요. 솔기 부분을 밑으로 가도록. 그 다음은 윗 혼이불인데 윗 혼이불은 덮을 거기 때문에 솔기가 위로 가도록이에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솔기가 위로 가도록 하고 침상 머리 쪽 침녀보다 10cm가량 위로 가게 펴고 담요는 상단을 윗 혼이불보다 15에서 20cm 정도 내려서 핀 다음에 윗 혼이불의 상단 여유 부분을 담요 위로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갯닛을 씌운 후에 터진 쪽이 문 반대쪽으로, 이런 부분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터진 쪽이 문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육안상 보기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문 반대쪽으로 가도록 놓음, 이런 부분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트리스를 가운데 정렬하고 그 매트리스 위에 바로 씌우는 이불을 환자가 눕는 밑부분이라서 밑혼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혼이불을 솔기가 밑으로 가도록, 이런 게 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솔기가 밑으로 가도록 눌리지 않게 해서 침상 밑으로 넣고 그 다음 고무포를 중앙선에 맞춰서 넣는 거죠. 그 다음 고무포 위에는 그 고무포를 덮을 반 혼이불을 덮어줘요. 역시나 솔기가 밑으로 가도록. 그 다음은 환자 위로 가는 혼이불이기 때문에 윗 혼이불, 이 윗 혼이불은 솔기가 위로 가도록 해야 그 솔기 부분이 환자를 누르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서 욕창이 예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담요죠. 담요를 윗 혼이불보다 15, 25cm 정도 내린 다음에 아까 10cm가량 위로 편 부분을 담요 위로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베개를 제외한 침상 만들기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할 때는 밑 혼이불이 제일 위로 가야 되겠고 베개와 베갯닛이 가장 나중에 사용할 부분이니까 마지막 가장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방 침상이니 그리고 닫힌 침상이니 이런 얘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방 침상은 위에 담요 부분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3분의 1 지점까지 이 침상을 열어 놓은 것을 개방 침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삼각접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열어놓기도 해요. 삼각접기로. 닫힌 침상이라는 거는 베개 제외하고 이 바로 밑에까지 윗혼이불을 접고 놓여지는 이 침상을 닫힌 침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불과 담요가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삼각이든 이 밑에 3분의 1 지점까지든 열어놓은 걸 개방 침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나 해서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시험에는 거의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 부분보다는 크레들 침상이 여러분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크레들 침상은 이것을 크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위침구 무게가 환자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요. 그렇게 해서 욕창을 예방할 수도 있고, 화상 환자라든지 개방성 상처가 심한 환자에게는 침구류가 상처나 화상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상이 여러분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와요. 방법은 환부가 위치하는 곳에 크레드를 놓고 침상 가장자리에 묶어서 고정을 해요.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 크레드를 위해 혼니불을 펴고 20cm 정도 접은 쪽이 환자의 어깨 부분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놓는 거고요. 담요를 윗 혼니불 윗부분에 맞추어서 펴 놓으면 되는데, 편 다음에 혹시나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치 부분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담요 한 장을 더 덮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침대 발치에서 담요와 윗 혼니불을 침뇨 밑으로 집어넣어서 모서리를 접어 넣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침구류의 목적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